데이비드 이 자식들 잘한다 하니까 아주 잘하네. 어? 지난주 토요일에 아니메 재팬에서 2차 PV가 공개되었었죠? 그때 라이브를 보고 싶었는데 걔네가 해외 IP는 전부 차단해버려가지고 X에 들어가서 계속 실시간 정보 보다가 갑자기 2화 PV가 올라왔었죠. 1차 PV 때나 지금 2화 PV 때나 스티븐을 시작으로 레이스가 열린다는 걸 알려줘서 개최자가 리드하는 느낌을 받았죠. 그런데 이번에는 스티븐의 비명소리가 먼저 나오고 세컨드 스테이지 개막이 뒤로 밀려나서 이거 레이스보다 저 살인사건이 더 심각한 사안이다라고 강조하는 것 같았죠. 그리고 이때 같이 깔아주는 부금이 우리가 1화를 봤을 때와 전혀 상반되는 분위기의 부금을 깔아서 무언가 심각함을 알리는 외침, 무심한 외침. 여기서 잠깐, 이 무심한 외침은 사실 1부에서 등장한 단어였는데요. 지금은 비록 7부가 방영 중이라 1부는 대부분 머나먼 저편의 기억 속으로 사라졌을 테죠. 그래서 1부가 없었다면 이 7부도 없었다는 것을 알리고 싶었는지 이번에 부시로드에서 1부와 2부 관련된 리치박스 피규어 세트를 출시했는데요. 한 박스에 5개의 피규어들을 전부 가질 수 있는 제품 구성으로서 말이죠. 근데 이것들을 유심히 보면 5개의 피규어 가운데 위에 3명이 눈에 가장 들어옵니다. 이에 맞춰서 부시로드에서 또 자이로, 디에고, 존이 3명의 개별 라인업을 선보였습니다. 이전 팔버스와는 다르게 팔버스 팔레라는 불리는 이 제품들은 팔레트에서 탄생한 컨셉으로서 이전 팔버스보다 살짝 사이즈가 업된 제품들로 좀 더 원작의 디테일을 중요시했는데요. 셋 다 굉장히 독특한 조주설기를 취하고 있는데 이 자세들이 왜 이런지는 새로운 유입을 위해 모두 쉿 하기로 해요. 자, 진짜 마지막으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들이 없었다면 조조가 탄생되지 않았음을. 우리는 또 기억해야 합니다. 이들로 인해서 이후 시리즈가 탄생했음을. 마지막으로 우리를 기억해 주십시오. 귀여운 조조 라인업들은 언제나 부시로드임을. 세컨드 스테이지는 750마일, 킬로미터로 환산하면 약 1200km인데 자막에서 나온 것처럼 사막을 가로질러가는 코스로 퍼스트 스테이지와는 완전 결이 다른 걸 나타냈습니다. 자, 봐봐요. 퍼스트 스테이지에서는 초원과 잡목림 그리고 해변가가 있어서 뭔가 생기 있어 보였죠? 그러니까 우리가 갈증나는 기분을 느끼진 않았단 말이야. 근데 세컨드 스테이지는 대놓고 여기부터 사막 데스라고 말하니까 벌써부터 물 없으면 지읒댐 같은 심리적으로 바짝 타들어가는 현상을 느끼게 돼요. 여기에 이후 장면들이 햇볕에서 익어가거나 지쳐가는 모습, 심지어 눈마저 메마른 것처럼 쩍쩍 갈라져 있죠. 한마디로 극한의 기후 속에서 레이서와 말들의 스트레스가 다다른 걸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였는지 생기 넘치는 달리기가 줄을 이뤘던 1차, 2차 PV와는 다르게 말들의 움직임은 시작했을 때 잠깐 나오는 것 빼고는 완전히 빼버린 듯한 느낌이 다른 PV였어요. 그렇게 이어지는 모습이 정상화된 자이로와 조니인데 이걸로 추측할 수 있는 건 2화는 정말 말들이 달리는 장면들이 적어져서 이런 세세한 부분들에 힘을 썼다? 이 다음에 등장하는 의문의 실루엣. 안 그래도 덥고 목마르고 짜증이 이만저만이 아닌데 수수께끼 인물. 사실 앞부분에서 살인이 일어났다는 것과 함께 인트로를 열었는데 의문의 사람이 등장했으니 우리는 자연스레 이놈과 그 살인이 연관되어 있다고 생각하게 되죠. 근데 이런 것들 다 제치고 무엇보다도 작화와 더불어 쨍했던 색감들을 전부 이 황량한 사막의 분위기에 맞춰 톤을 다운시키니까 이제야 스틸볼런 같아진 느낌. 또 무언가 꼭꼭 숨겨져 있던 이야기 레이어들이 하나씩 벗겨지면서 기병대 이야기, 악마의 손바닥 이런 여러 정보들이 쏟아지기 시작하죠. 안 본 사람들의 입장에선 7부 패치노트가 갑자기 늘어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포인트. 여기 악마의 손바닥을 설명할 때 전 처음에 자이로가 말한 건 줄 알았는데 성우의 목소리를 자세히 들어보면 1화에는 없었던 처음 듣는 목소리죠. 그게 누구인지는 원작을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저는 입을 다물겠습니다. 그러면서 자이로와 조니가 무언가에 의해 끌려간 듯한 장면이 나오고 저 멀리서 사람인지 무엇인지 애매하게 보여주죠. 물론 조니 얼굴에 핀 같은 게 꽂혀있는 채로요. 2화 PV 공개되고 나서 댓글들을 구경한 도중에 제일 우려하는 게 7부는 완결나는데 몇 년 걸리는 거 아니냐, 그래도 저 컬러 나와서 욕먹느니 몇 년 걸리더라도 이게 낫다, 다양한 의견들이 있었죠. 근데 저도 퀄이 좋으면 기억에 오래 남고 반응도 뜨거우니까 늦더라도 제대로 나오는 게 낫다는 주의입니다. 원래 7부가 방영되기 전에 제가 이전에 써놓은 선택지가 이런 것들이었잖아요. 솔직히 까놓고 말해서 1이 좋긴 하지만 이미 지나갔으니 패스, 2는 6부의 전적이 있으니 안 할 것 같고, 결국 남았던 건 3 혹은 4였는데 현재 거의 4로 가고 있으니까 왜 4로 가는지 추론해보자면 우선 여론 반전시켰던 이전 예고편에서 어느 정도 인기가 있을 거라 생각해서 저희 조조 그 정도는 아닙니다, 메이저 아니에요, 기대하지 말아주세요 라고 생각했을 법한데 막상 1화가 나와보다니 이 정도임.
이 돼버려서 데이비드나 넷플릭스는 이 정도로 임팩트가 있을 줄 몰랐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 예상보다 반응이 너무 좋으니까 마케팅적인 측면에서 무언가 비틀고 싶은 거지. 그래서 뻔한 선택지를 안 쓰는 느낌인 거야. 1화 때 이 좋은 감각을 유지하고 싶은 마음에 날짜를 비정기로 해둔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항상 조조는 날짜와 관련된 것들은 전부 조조와 관련돼 있는 날에 공개를 해버리죠. 조나단의 생일, 말의 해, 뭐 신월의 때 등 그냥 웬만해선 날짜를 그냥 넘기진 않는다. 그래서 뻔하게 공개하는 것보단 어떤 특정 날짜에 공개할 것으로 보인다. 물론 육부만큼이나 일부러 텀을 주지 않는 선에서 말이죠. 이게 왜 그러냐면 어떤 OTT든 간에 독점작을 만들려는 이유가 다른 플랫폼의 시청자를 뺏기고 싶어 하지 않거든요. 한마디로 체류 시간을 길게 잡아서 시청자 수와 시청 시간을 높게 가져가야 투자를 받을 때 긍정적인 지표로서 작용할 테니까요. 그런데 올해 1분기 넷플릭스에서 나왔던 것들인 주술회전, 장송이 프리랜, 지옥락, 최애아이 같은 이름만 들어도 거물급들이 전부 3월에 종영해버렸잖아요. 애니를 보는 사람들 입장에선 이제 뉴 컨텐츠를 볼 게 없는 거야. 그렇다 보니 옛날 애니들을 끄적일 텐데 이 애니들은 당장 라프텔 같은 애니만 전문적으로 다루는 플랫폼에서도 볼 수 있으니까 굳이 넷플 해지를 해도 상관없는 거지. 그럼 2분기에 나오는 넷플 애니는 지읒으로 보이냐? 니은! 그 애니들도 팬층도 분명 존재하고 수요 인원이 있기에 제작사를 통해 애니로 만들어진 작품들일 텐데 솔직하게 제가 조조로인 걸 떠나고 애니 갈라치기 뭐 이런 걸 떠나서 객관적으로 봤을 때 스틸볼런하고 비빌만한 2분기 넷플릭스 애니 작품 뭐 있나요? 다른 무슨 니온진 테레비, 후지인지 후시인 방송, 오사카 방송, 삿포로 맥주 기린 방송, 애니맥스 이런 데서는 비빌만한 게 나올 수 있어요. 나올 수 있는데 넷플릭스 내에서는 당장 없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넷플릭스에서는 애니 보는 사람들을 붙잡을 대작이 필요할 테니까 데이비드도 넷플의 압력을 받으면 2화 날짜를 크게 뒤로 미룰 수 없을 거다. 그래서 2026년에 송신화돼 경쟁작들이나 그런 거 분위기를 봐서 낼 거다 라고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스톱모션 때는요? 이때는 넷플릭스가 그렇게 간절하지 않았어요. 왜? 2021년 11월에 아케인이 있어서 11월을 버틸 수 있었고 2월 끝나니까 스톤오션의 방영 12월로 진입했는데 앞불사, 귀칼, 환락의 거리로 시청자 수 급증해서 스톤오션은 흔히 말하는 우리들만의 리그로 빠졌던 거죠. 물론 이때 주목을 받긴 했지만 일괄 공개라는 색다른 방식을 택해서 초기 센세이션에 비해 점점 하락했습니다. 이후에 2쿨과 3쿨이 나왔을 때도 메인에 걸려있던 경쟁작들로 인해 스톤오션은 주목받지 못했는데 22년 9월 2쿨 공개, 상대, 엣지러너, 결과는 다들 잘 알죠? 그래서 여러 반발들로 인해 3개월 뒤인 12월 3쿨 최종 공개. 이때 나왔던 상대들 10월부터 계속 나왔던 스파페 파트 2가 견고하게 버티고 있었고 마파가 100% 투자한 체인소맨 1기 그리고 이어지는 수성의 마녀까지. 이때를 심리적으로 간단하게 생각해보면 조조는 어차피 한 번에 나왔으니까 나중에 봐도 상관없네? 이것들은 매주 하나씩 나오니까 다마가 기대되네? 이런 의견들은 팬덤을 제외하곤 거의 좋아요만 눌러놓고 처박아 놓은 느낌이었죠. 그러므로 스틸볼런의 비정기적 송신 방식은 넷플과 데이비드가 내놓은 최선의 전략일 것이다.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은 뭐냐? 나오기 전에 언제 나와요? 빨리 나와주면 안 돼요? 날짜를 보여주세요. 날짜만 공개해줘. 나올 때까지 숨 참은 같은 빽빽거리는 건 남자의 세계에 걸맞지 않는 행동이다.